안녕하세요. 피톤치드 출판사 유튜브 채널에서 책을 소개하는 최다은입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하나, 둘, 셋. 정해진 수면 시간은 없다. 하나, 둘, 셋. 예.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자려고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X. 예. 탄수화물은 나이 들수록 줄여야 한다. 하나, 둘, 셋. O. 면역력은 높을수록 좋다. 하나, 둘, 셋. X. 세 번째 책은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입니다. 앞에 표지를 보면요. 위기의 순간 면역 갑옷이 이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박민수 박사님. 뒤에를 보면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방어막 면역력.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면역 강화가 아니라 면역 균형, 면역력 저울이 망가지면 평생 괴롭다 라고 써 있고요. 건강 원칙들을 잘 따른다면 어떤 건강 위기 앞에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면역력 저울을 가질 수 있다. 계속 면역력 저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500원이고요. 총 403쪽이고 프롤로그나 목차 이런 거 빼면 375쪽 정도 됩니다. 건강 지식이라서 어려운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페이지 수를 많이 차지한 것 같고요.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프롤로그를 보면요. 건강학자 가운데는 에디슨의 전등 발명을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묘사하는 이들도 있다. 현대인은 잠을 자야 할 시간과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의 경계를 잊고 살아간다. 수면 각성 시스템의 교란으로 현대인은 피곤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를 겪는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2명 중 1명이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내 몸의 면역력 저울이 교란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이 책에서 면역 저울 혹은 저울 면역력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상정한 이유도 좀 더 많은 사람이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건강 개념을 되새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뜨끔했던 것 같아요. 잠을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수면 말고도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걸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자와의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피톤치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가정학과원 서울앤디원을 개원하고 있고 방송, 강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면역력에 관한 책을 쓰셨는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야지 우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양한 어떤 외부의 어떤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면 필요한 것은 잘 흡수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어떻게 되죠? 막아내야 되죠. 그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현대인들은 굉장한 어떤 문명의 발달로 삶의 편리를 얻었지만 뜻하지 않게 수많은 어떤 적들을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대표적인 거죠. 제가 이제 의사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진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됩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건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한 4가지 요소가 있다면 혈관, 호르몬, 면역, 그 다음에 스트레스 다스리는 마음인데 면역계통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계통의 어떤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유지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면역력은 강하면 좋다 는 어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은 강하면 좋은 게 아니고 면역력은 가장 적절하게 발휘될 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너무 세다는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하는 거죠.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다 보면 적군만 제거해야 되는데 병균이나 바이러스만 제거해야 되는데 아군까지도 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가 면역이죠. 자가 면역은 게 아토피 피부염, 피부 막간염, 천식, 알레르기병, 스트레스나 오염이 우리 몸속에 계속 되어 있으니까 만성염증 상태, 염증이 우리 몸속에 항상 24시간 365일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만성염증이 있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제대로 쉬지를 못하죠. 쉬지 못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조그만 자극이 와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을 너무 초기에 많이 사용해버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진짜 노년기에 면역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제대로 이렇게 면역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암세포라든지 나쁜 바이러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대상포진, 폐렴, 기관지염, 각종 암에 시달리는 면역력의 부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센 면역은 인생을 지나면서 면역력 결핍으로 갈 수 있고, 지나치게 센 시기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의 적정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저는 이제 저울 면역, 면역력의 균형을 맞추는 면역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젊고 건강한 사람도 면역력을 챙겨야 하나요? 챙겨야 한다면 이것만은 지켜라는 것이 있나요? 예,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면역력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까 자가 면역에 빠지기가 쉬워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자가 면역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상포진이 이전에는 50대 이후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만 발생했는데, 최근에 20, 30대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0, 30대가 아무래도 건강을 잘 돌보지 않고 불규칙한 생활, 그 생체 리듬의 어떤 파괴, 식사를 자주 그러고 운동도 부족하고 오히려 이제 건강 관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면역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면서 인생 우리가 면역이 진짜 중요한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면역력의 결핍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면역력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 면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중년 이후에 그런 어떤 청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꼭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일을 어쩔 수 없이 일에 몰두하고 일에 집중하는 시기이지만 자신의 삶,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우선을 두어서 시간을 조금씩 내서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이라든지 승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기 쉬운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건강을 망치신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자가 면역 상태에 빠지고 면역력 소진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에 빠지신 분들이 이제 제일 호소하시는 게 걱정, 불안, 우울이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더 낳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괴롭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조금 잘 견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불안해하고 있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여러분만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신 분들 많지만 잘 살펴보면 주변에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면 그거는 진짜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시죠? 머리를 비우는 거거든요. 머리를 비우는데 제일 좋은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나라만큼 자연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가까운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나가서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잘 발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새끼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자꾸 그러고 그러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나 대사효소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껍데기 음식, 정크푸드나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이렇게 많이 드시지 말고 진짜 음식, 채소, 과일, 발효가 잘 된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단백질 섭취도 규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피톤치드 여러분, 이제 우리 피톤치드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셔서 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양식까지 얻어가신다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와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면역력이 높아도 낮아도 문제인 면역력 저울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이 책 뒤에 있는 건강 명언을 좀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모른다. 병자만이 건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해준다.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몸이 정원이라면 정원사는 자신의 의지라네. 이 책 뒤에 보면은 자기 건강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고 자기는 얼만큼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책을 꼭 읽고 면역력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 제일 부족한 이야기는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강민수 박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 속에 매력과 대단 오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같이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상호 이렇게 보시면서 상호 크로스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